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여러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모이셔서 기도하신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100만 군대보다 강합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들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적 지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듭나고자 하는 태동이 느껴지십니까? 흑암 중에 암약하던 자들이 드러나고 전 세계에 걸쳐 거룩한 운집이 무엇보다 광장에서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곧 대한민국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때가 임박한 데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말을 반납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과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광장을 메우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곧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는 이 바가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 갱신되는 역사의 순간들이 또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이 과연 어느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거나 몇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고 확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요. 폭주하는 입법부, 재판 규정조차 무시하는 헌재의 대단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착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지극히 정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딜 가시든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은 정당했고 필요했음을 당당하게 피력하십시오. 탄핵을 반대하면서도 계엄령을 비판하거나 조기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지금도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대통령의 우국 충정을 왜곡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뜻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를 던져 그 대가로 지금도 구치소에서 영화의 몸이 된 63명의 애국구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계몽의 결과 우리는 103040을 얻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 10년간 배달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꿀 수 없었던 우리 청년세대가 마약과 음주, 게임 등 각종 중독에 내몰렸죠. 아름다운 청년의 때 그 어떤 소망과 비전도 품을 수 없었던 세대들이 클럽 가는 것보다 대통령을 지키는 집회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것이 더 의미있고 신나고 재밌다며 자발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겪는 지통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맞아요.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민주당 측 교육연수원장이 우리 2030 세대들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030 세대들 말라 비틀어지게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나라를 말아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래 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Make Kore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이 요새 유행입니다. 이 슬로건 정말 좋죠. 그런데 대한민국 위대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먼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듭나면은 이 나라의 오래된 악습 바로 분열의 극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선거 직전에 25만원씩 나눠주는 매표행위 같은 싸구려 저질스러운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눈을 가린 정당과 정치인이 생각나신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통합은 우리 세대가 각자 피 흘릴 각오로 분열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대한민국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에서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여러분들께서 그간 이 나라에 감춰진 비리와 거짓이 전부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도록 하나님께 호소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부터 미국 내 이너서클 딥스테이트를 저격하며 반드시 잡겠다고 이를 갈았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퓨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운 거룩한 나라의 미국에도 어느 순간부터 비대해진 관료 집단이 기승하고 자기들끼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명예화부를 탐닉하는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트럼프가 척결돼서 영순위로 삼았던 딥스테이트라는 존재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그 후신인 국제인권변연구원에 가입된 법관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법관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십시오. 탄핵심판 진행하고 있는 헌재 8명 중 무려 절반이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이게 저만 이상한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숙주 삼아 자기들끼리 좌경화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에 따라 판단하는 사법부 탓대 우리법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형 딥스테이트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 카르텔에 맞서 부연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 카르텔은 우리법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선관위 카르텔과 연결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와 선관위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대한민국형 딥스테이트는 사법부도 부족해서 이제는 선관위까지 장악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1200건의 채용비리 저지르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선거사무가 과연 공정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부정한 집단의 부정한 집단이 공정한 업무 집행을 할 것이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는 후한무치의 언어 폭력이며 국민을 가금류 취급하는 무례한 거버넌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면 선관위 조직은 통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